자, 오늘은 질병이 오는 이유와 또 질병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질병이 오면 질병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질병이 왔다. 또 병에 걸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병이라는 그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질병이 생겼다. 또 이런 우리가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자세히 우리가 이 말을 한번 뜯어보면 처음에는 이 질병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처음에 없었는데 없었던 뭔가가 온 거야. 질병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없었던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 질병이라는 덫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렸다. 질병이 왔다. 질병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처음에 남자의 정자에는 거의 질병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질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느냐, 아니면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벌써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밤마다 징징거리고 잠 안 자고 울고 떼쓰고 이런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열나고 항상 감기 걸리고 살고. 이것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바로 엄마 뱃속에서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임신 전후, 다시 말해서 결혼 전에부터 또 결혼해서 임신을 했을 때 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젊었을 때 몸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2세에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며 그 2세가 그 자녀가 만약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평생을 그 자녀도 고생을 해야 되고 그 부모님도 엄마와 그 아빠 그 온 가족이 같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교육하는 데가 없습니다. 결혼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 몸 관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기관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이를 안 낳고 아이가 없어서 난리인데 또 그 중에 아이를 갖고 싶다고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나게 된다면 그 자녀들이 커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장애아로 태어나게 되면은 평생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만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게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혼 전에 있는 처녀들, 우리 여성분들, 진짜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갖든 안 갖든지 간에 몸 관리를 잘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면 그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의 그 모든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을 난치병, 희귀병을 치료해 왔는데요. 그 결과,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결과 신생아 질병의 98%는 엄마 때문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임신이 안 되는 이유도 99%, 98%는 엄마 때문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장애 아이의 98%는 엄마 때문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때 여성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기 임신하기 전에 또 임신 후에 어떤 분들은 담배 피는 분도 있고요. 술을 먹는 분도 있고요. 커피 마시는 분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먹고 패스트푸드 이런 걸 매일 먹고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뱃속에 있는 이 아이에게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을 갖다 지금 먹이는 겁니까? 성인이 먹어도 병이 걸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눈, 코, 입 생기고 이제 막 생기는 그 어린 아이가 이걸 다 먹는 거예요. 엄마의 그 피를 통해서 이걸 다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늘 알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고 하면은 치료에 대한 정보, 수만 가지의 그 어떤 질병에 대한 정보, 치료에 대한 정보.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이겨내기 위해서 식습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또 운동에 대한 정보, 정말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데도 사실은 치료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자들의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막 소망을 갖고 또 희망을 가지고 막 합니다. 정말 힘겹게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못 갔어. 아니 몇 주 못 갔어. 아니 몇 달 못 가서 대부분이 지쳐서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는 어떤 분들은 많이 또 성공하는 분도 정말로 간혹 가다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한국인의 이 대명사가 뭡니까? 한국인 하면 빨리빨리입니다. 식습관을 이렇게 고쳐서 6개월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좋아집니다. 1년, 2년, 3년 하면은 뭐가 좋아집니다. 그 따라하다가요, 정말 돈도 많이 낭비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치료도 빨리빨리 돼야 돼요. 뭔가를 탁 먹으면 오늘 내일 뭔가가 탁 좋아져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난치병과 희귀병을 거의 30년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필리핀에 와서 지금 한 20여 년간 제가 마약 수용소, 마약 그 중독자들, 그래서 마약 수용소에 가고 교도소 가고 뭐 군, 경찰, 뭐 소방관 모든 관공서에 제가 다니면서 지금까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뭐 마약 환자들 너무너무 빨리 치료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복잡하지 않고 정말로 간단하게 일단은 질병이 오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이 생기는 이유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병이 안 걸리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난치병, 희귀병을 치료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어마어마한 방법이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순간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정말 지혜가 있는 분은 대박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노다지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성경 말씀에서 있는 이 질병이 생기는 이유와 그러면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죄악이 정수리에 넘친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라 그래요. 자, 이 네 가지만 딱 보고도 물론 나머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만 딱 듣고 이 안에 모든 질문과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말씀만 딱 들으면 벌써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 벌써 무릎을 탁 칠 겁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질병이 왜 오는지,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음식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도 또 다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더 깊은 얘기와 더 깊은 어떤 설명이 사실은 필요한데 지혜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체의 어떤 질병의 어떤 치료의 기본적인 어떤 지식과 지혜가 있는 분들은 이 네 가지만 딱 들으면 벌써 세상의 모든 것 다 알았다고 무릎을 탁 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 이 결론적인 게 뭐냐면 피가 깨끗하면 건강하고 피가 어떻게 됐든지 뭐 가스가 찼던 아니면 뭐 끈적끈적하던 어쨌든지 간에 피가 더러우면 질병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피가 더러우면은 질병이 생기는데 왜? 순환 장애가 생기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럼 피가 왜 순환이 안 되느냐? 몸이 냉하기 때문에.
몸이 냉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냉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점점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면 몸이 냉해지는가? 왜 우리 몸이 냉해져서 질병을 갖게 되는가? 우리 몸이 냉해지는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몸은 대부분 한 8, 90% 냉한 체질로 태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육식을 하지 않았고 옛날부터 채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 채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냉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뭐 제가 이 짧은 유튜브에서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왜 냉해지는가? 우리 몸이 왜 냉해지는가? 자, 첫 번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나쁜 생각. 이것은 정신적인 원인입니다. 과한 욕심, 과욕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과욕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생각 뭐예요? 죄 지려고 하는 생각. 스트레스를 받고 죄 지려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몸이 냉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질병이 걸린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정신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죄 지려고 하는 그 나쁜 생각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몸이 점점 냉해집니다. 왜? 피가 걸쭉해지거든요. 몸에서 가스도 생기고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중풍이 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원인인 첫 번째는, 자, 두 번째, 이제 육체적인 원인인데요. 육체적인 원인 중에는 먼저 과도한 음식을, 기름진 음식을 먹고, 이제 운동을 안 한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름을 먹고, 고기를 먹고, 저는 다 좋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차라리 어떤 고기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동을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먹는 만큼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 운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고기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거기다가 운동까지 하게 되면 몸이 더 따뜻해지고, 거의 굉장히 건강하게 됩니다. 근데 좋은 음식을, 고기를 먹고 나서 운동을 안 하니까 이 속에 있는 이 기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걸 먹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 몸에 이상 징후들이 막 생기죠. 살도 그 기름으로 가게 되고, 살도 찌게 되고, 이제 콜레스테롤도 막 그냥 이제 피에 넘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혈액순환이 아무래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몸이 냉해질 수밖에 없다. 어느 부위에 기름기가 많이 껴서 막힌 부위, 그 부위는 냉해지잖아요. 그럼 그 부위에 질병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기름기도 먹었다.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먹는 것도 몸을 좋게 만들고, 운동을 해서 더 좋게 만들고,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냉해지는지 세 번째, 설탕, 커피, 녹차, 그 다음에 과일류, 특히나 여름에 나오는 과일류, 또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먹는 반찬들,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시원하게 먹는 거, 주스, 시원하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소주, 맥주, 개똥쑥, 이런 것들, 이것이 몸을 어마어마하게 차게 만듭니다. 물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걸 계속 먹게 됐다, 이제 20대 후반, 30대 이제 넘어가면 그때부터 몸에 문제가 상당히 생깁니다. 여러분, 설탕과 커피, 녹차, 이거 정말 좋죠. 과일, 좋죠. 정말로 좋은 거예요. 정말 지금 막 숨이 막 영양실조 걸려서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한테요, 닌겔 하나 딱 꽂아주면요, 설탕 조그만 사탕 하나만 딱 주면요, 뻘떡 살아납니다. 그 정도로 이 설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설탕이라는 거 옛날에는 이건 약으로 썼습니다. 약으로. 근데 이 약이 지금은 식품이 됐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옛날에는 다 약으로 썼던 겁니다. 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막 급하게 지금 이걸 다 오늘까지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할 것 같아. 그때에 정말 이 커피를 한 잔 먹고 그러면 정신이 말짱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 일을 갖다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뭔가 뭐 사업을 한다, 뭐 직장을 다닌다, 그때에 정말로 성과가 팍팍팍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응급할 때 정말 그때만 우리는 설탕을 써야 되고 커피를 마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을 매일같이 그냥 설탕을 매일같이, 설탕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커피 하루에 몇 잔씩 마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오버해서 먹고 마시게 되면 반드시 몸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설탕과 커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중요한 것은 몸을 냉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설탕은
걸쭉하게 만들었어. 피를 걸쭉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혈액순환 안 되게 해서 몸을 냉하게 만들고, 커피는 성질 자체가 굉장히 찹니다. 녹차도 성질 자체가 굉장히 찹니다. 과일도 대부분은 찹니다. 겨울에 나오는 과일 빼고는, 겨울 되기 전에 따는 어떤 그런 과일 빼고는 대부분이 다 찹니다. 냉장고에 음식도 만약에 밥을 다 해놓고 냉장고에서 반찬 딱 꺼내가지고 바로 먹으면 안 됩니다. 원래 밥을 누르기 전에 냉장고에 있는 반찬부터 꺼내서 딱딱딱 덜어놓고, 그 다음에 밥을 갖다가 2-30분 걸리잖아요. 2-30분 동안 밖에서 냉기가 좀 빠져야 됩니다. 그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주스, 이거는요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주, 이게 얼마나 찬 음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소주를 갖다가 아주 그 애주가들 이렇게 보면 잇몸이 아주 싹 나가서 나중에 그 이빨을 갖다 다 임플란트 해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 책에도 있지만은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치아를 치과 갔는데 전체 다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잇몸이 완전히 다 나갔습니다. 뻘개갖고 피가 다 나고 막 흔들흔들하고. 그러니 뭐 치과 가니까 이거는 잇몸이 지금 다 나가서 이건 전체 다 빼야 된다. 근데 이분은 정말 복이 있었죠. 그때 저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제가 잇몸을 딱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하나도 임플란트 안 했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 소주 좋아하죠. 그러니까 소주를 갖다 대병으로 먹는데, 이분은 그것도 뭐 진짜 거의 뭐 매일처럼.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앞으로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그다음부터는 소주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줄 몰랐다고, 이제 소주 안 먹겠다고 딱 그래 놓고 나서 1년인가 있는데 또 찾아왔는데 보니까 제가 뭐 조금 안 좋다고 그래서 보니까 조금 안 좋아. 조금 안 좋긴 조금 안 좋은데, 딱 보니까 이분이 소주를 먹으면 잇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소주를 먹었냐면요, 소주잔에다가 해가 소주를 부어서 목구멍에다가 그냥 퍽 집어넣고 해가지고 목구멍으로 그냥 마셨더라고. 이 잇몸에다 안 되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 지금 잇몸 내가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소주를 갖다 이런 식으로 먹었죠. 그러니까 저한테 뭐 점쟁이십니까? 귀신이십니까?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걸 알았냐 이거야. 다 알죠. 입속을 보면 벌써 소주가 그 목으로 바로 넘어가, 그 자국이 다 있는데, 소주가 들어간 자국은요 빨갑니다. 이미 그 냉해져가지고. 맥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소주가 좀 차긴 더 찬데, 맥주는 그 보리가 굉장히 찬 성질이면서 또 맥주는 시원하게 대부분 먹잖아요. 그 다음에 개똥쑥이 또 암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한 10여 년 전에 개똥쑥이 난리를 쳤습니까? 개똥쑥 먹고 뭐 암 나은 분 있습니까? 이것이 뭐 항암제 뭐 몇천 배가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개똥쑥 먹은 사람들요 잇몸 다 나갔어요. 이빨 정말 다 빠졌어요 그때. 개똥쑥을 갖다 발효시켜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설탕 넣어가지고, 그러니 뭐 얼마나 차겠어요. 개똥쑥도 찬데다가 거기다가 설탕까지 넣었으니. 그리고 그거 먹었던 사람들 중에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 내가 잇몸 아마 상대 다 나갔을걸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잇몸이 다 나갔다고 다들 그러더라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게 먹는 음식들 중에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몸을 냉하게 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 싱겁게 음식을 먹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 또 과일만 먹는 또 과일주의자, 이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싱겁게 먹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병원에서 싱겁게 먹으라 뭐 어디 방송에서 싱겁게 먹으라 그러니까 뭐 싱겁게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싱겁게 먹게 되면 처음에는 좋아요. 왜? 여러분 싱겁게 먹으면 머리 아프는 것이 없어지고요, 몸 어디 아프는 것이 없어져요. 진짜로 없어져요. 하루 이틀만 되면. 안 그러면 여러분 밥 안 먹어보세요. 그냥 하루만 딱 그 관장 싹 해서 뱃속에 있는 거 한번 싹 빼보세요. 그 순간에 머리 아픈 거 없어집니다. 그 싱겁게 먹으면 이렇게 막 어디 아픈 게 막 없어져요. 그러니까 역시 싱겁게 먹는 게 좋구나. 이래가지고 매일 싱겁게 먹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5년만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어딘가 모르게 몸 전체가 안 좋아집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져요. 뭐 어디 한 군데 뭐 두 군데가 아니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평생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면, 그 아프기가 시작되면 평생을
이제 병원 쫓아다니고 한의원 쫓아다니고 어디 건강 뭐 어디 해주는데 쫓아다니고 약 파는데 쫓아다니고 그 여러분들이 평생 벌어왔던 돈들을 다 소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채식주의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채식주의자들은 싱겁게 먹거든요. 채식 그 뭐 샐러드 뭐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뭐 또 달달한 또 그 소스 해가지고 그래 먹잖아요. 그래 몸이 얼마나 차가워지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60 넘어서 저를 만나서 지금 7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은 한 50년간 60년간을 거의 한 50년간을 과일로만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 자기가 몸이 왜 이러냐고 막 그러는데 뭐 어디 가도 막 건강하니까 뭐 다 그 이상 없이 나오니까 그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다가 결국 딱 찾아낸 게 뭐냐? 평생을 자기는 과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과일만 먹었다는 거예요. 이 과일, 저 과일, 저 과일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머리가 그때 보니까 그때 60살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머리가 100발입니다. 100발. 전체가. 그래서 이 100발이는 거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전이다. 자기 말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유전이에요. 자기는 유전이래요. 이것이 뭐 30살 때부터 뭐 20 몇 살 때부터 자기는 머리가 하얗게 돼갖고 이건 자기 뭐 윗대 분들도 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유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과일 끊게 하고 이제 밥이라는 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상에 이걸 갖다 60년간 이상 70년간 가까이를 이 밥이라는 것이 맛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거 저 나물 뭐 산나물 이런 것이 맛있다라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세상에 이것이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알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또 뭐가 변했냐면 다른 부분도 변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수십 년간 머리가 완전히 100발 까만 머리 하나도 없이 완전히 100발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까만 머리가 엄청난 새카맣니다. 머리가 전체적으로 그 정도로 이 채식주의자가 위험해요. 과일식, 싱거운 음식 이런 분들은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썼지만은 도사들 있잖아요. 도사들 우리가 보통 보면 도사 그러면은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 달고 있고 그죠? 눈썹까지 하얗고 이런 분들이 지팡이를 딱 쥐고 막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우리가 도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 사람들이 머리가 하얀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제 산에 있으면서 솔잎 따먹고 뭐 풀 뜯어먹고 그래 얼마나 싱겁게 먹었겠어요. 몇십 년을. 그리고 뭐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벌써 머리 하얗게 되죠. 눈썹 수염 하얗게 되죠. 몸에 기력은 없죠. 그러니까 몸에 기력이 없으니까 그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건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막 어떤 영험하고 막 뭔가 막 도사니까 막 뭔가 힘이 막 장사하고 막 슈퍼맨처럼 그거는 막 그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짚고 있다는 거는 힘이 없어서 짚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싱겁게만 먹으니 힘이 날 수가 있나?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고혈압약, 그 다음에 신경안정제, 그 다음에 수면제, 뭐 심장약 이거를 먹게 되면 매일 먹게 되면 이걸 갖다가 2년, 3년, 4년, 5년, 10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냉해집니다. 왜? 이런 약 종류를 먹게 되면 심장이 100으로 100% 팡팡팡 뛰던 심장이 70%, 60%, 50%, 40%, 30%, 20%, 10% 어떤 사람은 거의 죽기 직전 5% 그 정도만 뛰고 있어요. 한 20년, 15년, 막 20년 이렇게 이런 약을 갖다 꾸준하게 먹는 분들은 정말 이런 약은 꾸준히 먹는 약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위급할 때 먹는 약이에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럼 고혈압약 하나 딱 드시면은 머리 아픈 게 싹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약을 먹으면서 빨리 운동하고 식습관 고치고 해서 그 혈압을 낮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게을른 거예요. 게으르니까 그냥 약으로만 톡톡톡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은 이게 그냥 뭔가 안 아프고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 약이 그냥 좋은지 알고 5년 뭐 10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저기가 이제 팔이 저리게 되고
어디 저기 막 무릎이 아프게 되고, 그다음에 뭐가 안 좋게 되고, 어디가 안 좋게 되고, 어지럼증이 오고, 이명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지? 이상이 없다. 당신은 이상 없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경 말씀에서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린 그 부분이 이게 다 나와요. 이게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야, 사실은. 이 치료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 병원 가서 MRI를 찍든지, 뭐, 심전도 검사를 한다든지, 뭐, 피를 검사한다든지, 소변을 검사한다든지, 근데 아무 이상이 안 나와요. 당신은 다 정상인데, 왜 그러냐? 왜 어지럽다고 그러냐? 뭐, 당신 스트레스 받는 거 있느냐? 그냥 신경성이다.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정말 다 이거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배움 이걸 들으셨으면요. 여러분들 의사해도 됩니다. 의술의 지금 90% 95%는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혜가 있는 분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막 희열을 느낍니다. 희열을. 근데 이 부분에 이 의술에 대해서 이런 인체에 대해서 지혜가 아직도 좀 없는 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지? 맞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생각하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지식이 있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딱 얘기해주면 아까 그 장춘 의대에서 그 박사학위 받고 그 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10몇 년간 배웠던 이 모든 의술을 갖다가 이 시간부로 다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은 그럼 뭐냐? 제가 지금 질병이 이제 생기고 질병이 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이제 병 안 걸리고 사는 방법은 뭐냐? 이것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이 생기는 이유에서 지적했던 것들에 반대로 하시면 된다. 다시 말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만들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면 돼요. 첫 번째 운동하면 돼요. 두 번째 뭐요? 짭짤하게 먹으면 돼요. 그 음식은 어떤 걸 먹어야 된다? 노란색, 빨간색 이런 종류가 좋습니다. 매운 거, 짠 거, 좀 황자 들어가는 거, 뭐 누를 황자 들어가는 거, 그 뭐 황칠나무, 뭐 은행 같은 것도 뭐 노란 그 이파리 뭐 은행. 그리고 황기, 누를 황자, 황기, 감초도 노랗잖아요. 감초, 뭐 생강 노랗잖아요. 강황 노랗잖아요. 노박열매 노랗고 빨갛고 하잖아요. 붉은 고추. 이런 종류를 좋아하면 돼요. 이런 종류를 드시면 돼요. 이 필리핀에서 이제 7일 안식교라고 있어요. 7일 안식교라는 그분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이분들은 뭐 아주 구약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음식에 관계된 이런 부분, 몸 어떤 치유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좀 참 제대로 깨닫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정말 잘 고치는 분이 이 필리핀에 지금 많이 있어요. 이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이분들한테 가면은 뭘 주느냐? 엄청나게 매운 고추를 줍니다. 엄청나게 매운 고추를 갖다가 몇 끼마다 몇 개씩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여기 저기 안 좋았던 몸들이 막 다 좋아져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매운 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심장이 펑펑펑 뛰죠. 그러면 혈액순환 팡팡 되죠. 그럼 심장 옆에 있는 폐 좋아지죠. 폐가 좋아지면 뭐 나머지 막 다 좋아지죠. 위장도 막 따끈따끈해지죠. 물론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매운 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분은 위장을 먼저 좀 고쳐놓고 이제 매운 거 드셔야 되는 게 맞죠. 지혜롭게. 이 짭짤하게 먹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너무 또 오버해서 짭짤하게 먹는 건 안 좋죠. 우리 적당히 짭짤하게 해야 맛있잖아요, 음식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혈액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혈액 관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헌혈을 갖다가 요번에 오셨던 분이 남자분인데 67세 뭐 이 정도 되셨는데 한국 나이로 보면 거의 한 이제 70대 된 거죠. 이분이 지금도 엄청나게 몸이 안 좋은데 지금도 헌혈을 하더라고요. 1년에 4번씩.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대요.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들 과도한 헌혈은 조심해야 됩니다. 헌혈은 좋은 게 아닙니다.
헌혈이라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헌혈이라는 것은 정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해주는 사랑이지, 이 헌혈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에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혈하고 이러는 거죠. 그것도 젊었을 때. 근데 이분이 이제 뭐 67세 뭐 그렇게 됐는데, 청각장애가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어지럽고, 신장, 간 다 망가지고, 피부 가렵고, 면역력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다 추적을 했는데,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것도 막 또 추적을 하다가 막 자꾸 묻고 깊이 묻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헌혈을 갖다가 많이 한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혈을 많이 하게 되면은 모세혈관 다 막힙니다. 좋은 피를 갖다가 맨날 빼니까요. 모세혈관은요, 피가 슬쩍슬쩍 흐르니까 모세혈관이 다 막히는 거예요. 헌혈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머리 아팠던 사람이 머리가 안 아픕니다. 헌혈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아, 헌혈을 하면은 이게 몸에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과도한 정액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둥이들은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 이 정액 낭비를 하면 이게 보통 혈액 낭비가 되는 게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이 난치병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발견된 거예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성교육을 얼마나 잘못 받는지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정액을 한번 빼면 그냥 계란 2개만 먹으면 돼. 그 정도의 그 영양 보충은 계란 2개면 다 돼. 그러니까 빼고 나서는 그냥 계란 2개만 먹어줘.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 죽이려고 환장을 했죠. 대한민국 망가뜨리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정액을 낭비하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요. 안 들어가니까. 지구력 떨어집니다. 운동도 못합니다. 면역력 다 떨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들 중에 지금 임신이 안 되고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젊은 사람들이 왜 임신이 안 됩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잘못 시킨 거, 성교육을 좀 잘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한번 내가 좀 영향력이 좀 있다면 좀 어디 좀 방송국에 나가서 이걸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청소년들 공부할 때 방문을 무조건 열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요. 방문 자체가 없어야 돼요. 청소년들 방에는, 특히 남자들은 방문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그나마도 이런 짓을 안 해요. 근데 집안에서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항상 혼자 있게 하고 이러다 보면은 항상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옛날에 이 혈액 관리가 진짜 이게 참 중요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한국에서 뭐 2번째, 3번째 가는 그 회장님이셨는데, 지금 안 계신데, 그 회장님이 이제 뭐 돈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뭐 더 살고 싶죠. 더 살고 싶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의 진짜 건강한 아이들, 나쁜 거 먹지 않고 건강한 아이들의 그 헌혈을 다 받아서 굉장히 비싸게 사서 그 피를 갖다가 자기 이제 뭐 연세 있으니까 자기의 그, 쉽게 말하면 자기 늙은 피는 빼고 그 싱싱한 피를 갖다가 다시 다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 몇 번에 걸쳐서 한 번에 다 바꾸면 안 되니까 자기 피를 빼면서 저쪽 피를 넣고, 또 자기 피를 빼면서 또 그 피를 넣고, 이거를 계속 하여튼 뭐 얼마 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빨리 돌아가셨어요. 의외로. 자, 왜 그러느냐? 제가 분명히 피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의 피를 갖다가 많이 수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남들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분은 자기의 동맥이나 정맥에 있는 이 좋은 피를 빼내면서, 아마 정맥에 있는 피를 뺐겠죠? 이 정맥에 있는 피를 빼면서
좋은 피를 갖다 더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맥이나 정맥에 있는 피는요, 어지간하면 다 좋습니다. 물론 정맥이라는 것은 이제 몸을 돌면서 나쁜 걸 갖다 이렇게 또 끄잡아 와가지고 그걸 갖다 또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약간 지저분하다 하지만, 그러나 동맥, 정맥의 이 큰 혈관에 있는 그 혈들은요, 대부분 다 건강한 피입니다. 아직까지. 진짜 문제는 뭐냐? 모세혈관에 있는 그 피입니다. 모세혈관에서 60, 70 정도 되면 이제 모세혈관에서 다 막혀가지고 다 막혀 있거든요. 그 피를 빼고 좋은 피를 넣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좋은 피 빼고 좋은 피 넣으니까 나쁜 피는 그대로 있잖아요. 모세혈관 속에 나쁜 피는 그대로 있고 좋은 피 빼고 좋은 피 넣었어. 그러니까 자기 몸에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 질병이 오는 원인, 이유, 그다음에 병이 안 걸리고 사는 방법, 결국은 피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피는 어떻게 관리한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몸을 차게 하는 거는 뭐가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여러분들이 딱 지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것만 딱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질병 치료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